자나깨나 차 조심, 차에 의한, 차를 위한 모든 교통법률을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으라차차 교통법률 코너예요. 자, 지난주에 아주 뜨거운 그런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도 이상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으라차차 교통법률이 3주 동안 교통법률에 대해서 짚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자, 변호사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교통사고 난 경우에 챙기셔야 될 보상금 중에 시사하락 손해보상금 이야기 했잖아요. 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많은 분들께서 알면서도 조금은 이렇게 헷갈려하는 개념 중에, 대차료, 이게 렌트 비용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대차료라고 하니까 일단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조금 전에 렌트 비용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렌트비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걸 이제 보험사 약관이라든지 법률 용어로 사용할 때 대차료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단어 그대로 사실 뭐 뜻풀이를 해보면, 차를 빌리는 거니까 대차. 차를 네. 빌리는 비용,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 자동차가 손상이 된 경우에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수리 기간 동안 내 차량을 어떤 식으로든지 사용하지 못하게 될 건데요. 그러면 뭐 억울을 하고 비용적으로도 이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네. 그래서 그 수리 기간 동안에 이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을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까 말씀하신 렌트 비용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렌트 비용을 보상을 해주는 거라면 일단 뭐 사고가 난 경우에 아무 자동차나 빌려서 타더라도 그 비용을 이렇게 보험사가 대신 지불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요건이 정해져 있나요? 예, 이 렌트 비용 같은 경우에도 약관이라든지 실무상 요건은 정해져 있는데요. 네. 뭐 아무 차량이나 막 빌려서 탈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예컨대 내 피해 차량이 예를 들어서 뭐 보통의 어떤 국내차였는데요. 수리 기간 동안에 뭐 렌트비가 보상된다고 해서 갑자기 매우 뭐 희귀한 외제 스포츠카를 빌려서 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액적으로든지 뭐 형식적으로든지 어느 정도 요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 우선 대차료, 이 렌트 비용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가 있고 빌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사고 차량과 동급의 차량, 뭐 예컨대 배기량이라든지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빌려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동급의 차량을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수리 기간 동안만 가해자 보험사가 대신 렌트카 회사에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차량과 좀 이렇게 유사한 그런 차량을 빌리는 거고 수리 기간 동안에만 렌트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 경우에는 이제 뭐 차량을 빌린다라는 의미의 렌트비가 아니라 네. 교통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대부분 이제 간단한 수리 하시는 경우에 뭐 예컨대 2, 3일간 수리만 하고 그냥 렌트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예, 이 경우에 뭐 수리만 하면 보상이 모두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렌트카 빌리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렌트 비용, 대차료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렌트카 빌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챙기셔서 교통비 달라고 꼭 청구하셔야 됩니다. 네네. 예,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하루 렌트 비용이 13만 6천 원인 어떤 차량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 13만 6천 원의 35%에 해당하는 4만 7,600원 가량이 이제 교통비가 되겠고요. 수리 기간이 뭐 예컨대 10일이었다 그러면 47,600원에 곱하기 10일이니까 총 47만 6천 원 정도의 교통비를 내가 직접 지급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물론 눈치채셨겠지만 교통비보다 렌트비 보상받는 게 아무래도 비용적으로는 조금 더 이익인 거는 사실입니다. 네, 저도 말씀 들으면서 35%만 주고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그냥 렌트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빌려서 타게 되면 렌트비를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수리를 하는 그런 도중이라면 기한 제한은 없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보통 보험사에서는 렌트 비용, 교통 비용 이게 인정 기간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 완료일까지를 인정 기간으로 하는데 30일을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들 보험사의 약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만 딱 따져보자면 예컨대 수리 기간이 40일이었다면 30일치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약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좀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조금 의문이 생기시죠. 네. 다만 이제 대부분 수리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리가 이제 한 달을 넘어가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라서 예컨대 한 달을 넘어갈 정도의 수리라면 파손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거의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요. 만약에 왜 부품 조달이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경우도 포함을 해서 한 30일을 초과를 해서 수리가 진행 중인 차량은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대차 비용을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 한 달 이상의 수리 기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이런 판결은 있었는데요. 수리가 실제 시작이 되어서 출고될 때까지 기간, 실제 시작이 되어서 출고될 때까지 이 기간이 차량 수리에 필요한 통상 수리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대차료는 지급이 되어야 되고 보험사가 만든 약관 내용에는 구속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들께서 30일을 초과해서 수리를 했다면 먼저 보험사랑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면 법원을 통해서 적정한 교통비를 재산정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특히 이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 조달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도 이제 흔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게 이제 소비자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경우에도 소비자 잘못이 아닌 이런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는 부분의 대차료는 인정하는 그런 판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차가 사고가 나면 참 일단은 억울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런 경우에서 렌트 비용이라든가 교통 비용, 차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거 이게 참 합리적이다,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거 꼭 이렇게 잘 인지를 해뒀다가 30일만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에 얘기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이제 피해자에게 억울함을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험사들 약관의 경우에도 제 생각에 조금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교통법률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으라차차 교통법률 지금까지 이상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